안녕하십니까. 네, 명호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tit-for-tat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it-for-tat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tit은요, 이렇게 틱 친다는 뜻이고요. tat 역시 이렇게 툭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상대방이 이렇게 툭 치면 나 역시 틱 친다, 이 뜻이 바로 tit-for-tat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과목서에요, 두 죄수가 잡혔는데요, 이 두 죄수를 따로따로 신문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죄수가요 협력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잡아떼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은 협력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만 이득을 취하고 이 사람은 감옥소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요, 게임으로 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서로서로 협력을 하면 이 사람도 3점, 이 사람도 3점의 점수를 주는데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협력하고 한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협력한 사람은 0점, 그리고 배신 때린 사람은 5점이라는 큰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배신하고 이 사람도 배신하고 둘 다 배신을 했을 때는 각각 1점 1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수학자, 과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할 것 없이 각 직업군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해가지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계속 두 명씩 싸우게 하고 또 다른 사람 2명씩 싸우게 하고 계속 싸우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승자에게는요, 상금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전략을 쓰는 사람이 이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에서 가장 큰 점수를 얻는가,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tit-for-tat 전략을 사용한 사람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tit-for-tat 전략을 쓰는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요 tit-for-tat 전략을 약간씩 변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놓고 따져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이렇게 tit-for-tat 전략을 사용한 사람이 이거를 응용했는, 그러니까 소위 잔머리를 굴린 사람보다 더 높은 성적을 이뤘고요. 최종 성적의 상위권 전부가요, tit-for-tat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사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tit-for-tat 전략의 핵심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요,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나는 무조건 협력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뭐를 내냐에 따라서 그것과 똑같이 내는 전략인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협력을 하면 나 역시도 그 다음에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그 다음에 나 역시도 배신을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게임은요, 두 플레이어가요, 한 번 게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몇 번만 플레이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tit-for-tat 전략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함부로 배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tit-for-tat 전략을 개량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두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10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tit-for-tat 전략을 쓰다가 마지막에 10판째는 이 사람이 계속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협력할 줄 알고 이 사람은 협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판에 배신을 때리면 이렇게 마지막에 5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를 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게임하는 사람마다 마지막에 배신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우직하게 tit-for-tat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점수가 오히려 더 낮더라는 겁니다. 이 게임의 결과가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는요, 5점이라고 하는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는 플레이어 치고는요,
끝이 좋은 플레이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팁포텟 전략을요, 인생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퍼주라는 거죠. 내가 밥도 사주고 이 사람은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내가 어떤 걸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잘해준다,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계속 이렇게 잘해주라. 이게 바로 팁포텟 전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계속 잘해주고요, 나에게 무례함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끊으라는 겁니다. 야 명보 스토리, 너 예전에 영상에서 분명 상대방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왜 거꾸로 또 보복을 하라는 거냐?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상대방한테 보복하지 마라, 이 말도 맞고요, 상대방한테 때로는 보복을 해야 한다, 이 말도 맞다는 겁니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적용할지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원불교에서 시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이 법을 적용하고 언제 이 법을 적용하는지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도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검도에서는요,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베는 게 검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발도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빼서 찌르니까 너무 느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찌르는 게 아니고 뺨과 동시에 이렇게 상대방을 베어버리는 기술을 발도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뺨과 동시에 찌르게 되면 0.2초 만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발도술이 왜 나왔냐 하면요, 동양 철학의 핵심이 바로 후노선이거든요. 후노선, 뒤후자고요, 먼저 선자인데요, 나중에 칼을 빼지만 먼저 찌른다, 이게 바로 후노선이거든요. 상대방이 흥분해서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정당방위가 성립하고요, 나는 상대방보다 먼저 칼을 빼지 않지만 나중에 빼지만 그 압도적인 실력 차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찌른다는 겁니다. 똑같이 칼을 빼더라도요, 내가 먼저 칼을 빼게 되면 이거는 살인검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칼을 먼저 빼는 거를 보고 내가 칼을 빼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당방위이자 활인검, 사람을 지키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후노선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 사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먼저 칼을 빼는 순간 나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바로 후노선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화가요, 서양에도 있는데요. 왜 서부 사나이 보면 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빵 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결을요, 퀵 드로우라고 하거든요. 누가 먼저 총을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냐, 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도요,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등에 대고 이렇게 총을 쏘는 것, 이거를 굉장히 비신사적인 행위로 여겼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무조건 총을 빨리 빼가지고 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총을 빼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대화가 되지 않고 끝끝내 무력을 행사를 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총을 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총을 꺼내지 않는 한 나 역시도 총을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총을 꺼내서 살기를 보내는 즉시 나는 이렇게 상대방을 쏴 죽인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한 게요, draw second, shoot first, 나중에 꺼내지만 먼저 쏴버려라, 이거거든요. 동양 검술의 후노선 정신이랑 그리고 서양 퀵드로우에 있어가지고 신사도 정신이랑 팁포텟 전략이랑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먼저 나를 공격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정신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팁포텟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막 퍼준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잘해준다. 이 전략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티포텟 정신과요, 인과법의 정신이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상대방이 칼을 꺼내면 상대방을 죽여버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도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축구 구단주를 찾아가가지고요 완전히 깽판 지은 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상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는 거는요 절대 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의무입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은요, 호구처럼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